지난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댓글과 개인톡으로 주신 말씀 중에 입양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이 작은 통로이지만 이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 14년에 경험했던 입양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입양 기간을 결정하고 전화를 걸어 상담을 예약한 후에 입양 상담을 하고 입양 신청, 입양 부모 교육, 사전 가정 방문 조사, 심리 검사,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요. 여기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폭력 이력을 조회하게 됩니다. 소득 증명, 입양 동기에 대한 에세이 작성, 부모와 가족 인터뷰, 가정법원 판사 신문을 통한 판결, 사후관리 등의 사법 절차를 거쳤습니다.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가정법원의 허가제의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입양을 진행하고 있어서 알게 된 몇 가지 변경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나눌게요. 저는 이번에 두 개 도시의 두 군데 입양 기관에 연락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입양 기관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입양 기관들이 한국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4개 기관에서 제일 많이 입양 특례법을 통한 입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양했던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등이 있습니다. 통화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상담 복지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국내 입양의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하세요. 법원의 절차가 이전보다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고, 특히 마지막에 하는 판사의 신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전 가정 조사도 조금은 더 길어질 것이고, 사후 관리는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잘못된 편견을 팩트로 바로잡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입양이 크게 두 종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입양이고 또 하나는 입양 특례법 입양인데요. 정인이의 경우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른 입양 특례법 입양이고, 민법 입양은 친인척 간, 재혼에 의한 입양, 사인 간, 개인들 간의 입양을 말합니다. 입양이 어느 정도 수치 있냐면요. 2019년 기준으로 입양 특례법 입양이 약 380여 건, 민법 입양이 거의 2,800건 정도 됩니다.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통계 자료는 민법 입양과 입양 특례법 입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입양 특례법을 통한 국내 입양의 파용률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장시 사건으로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 가족이 관심의 대상이 됐지만, 사실 2012년 입양 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된 케이스에서 폭력이나 다른 요소로 입양이 취소된 파양된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1%도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의 죽음, 부모의 사고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파양하고 싶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파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인이와 같은 케이스는 전체에서 0.2% 정도에 해당됩니다. 파양률이 40%라고 입양 가족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내 입양에서 파양률의 대부분은 민법 입양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면서 입양되었다가 이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입양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 등 사건 사고는 입양 특례법 입양 가정보다는 민법 입양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입양을 통해 새 부모를 맞이한 아이들이 부모 이혼이나 가정 폭력에 못 이겨서 아이들이 가출하거나 가족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파양으로 계산됩니다. 입양 특례법 입양 가정을 가정폭력의 잠재적 후보자로 여기고 관리한다든지 주변 이웃들을 감시자로 세우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입양 특례법 입양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20가지가 넘고요. 교육도 받고 여러 심사에 법원의 판단을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인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바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한 사례 때문에 차라리 입양을 하지 말아라는 책임감 없는 말을 참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심사와 절차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입양을 하려는 가정들이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위탁가정과 국내 입양을 위한 홍보,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특례법을 통한 입양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복지사 인원의 확충, 힘들게 수고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지원 등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돈과 에너지를 그런 방향에 써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쪽을 더 지원하는 법안 또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사실 감시의 차원이 아닌 입양 후 가정이 잘 정착해 나가도록 돕기 위한 사후 서비스의 차원입니다. 사후관리가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로 강화가 된다면 사실 입양 부모로서는 부담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감시나 평가를 받는 분위기라서 혹시나 절차에서 문제라도 생겨 아이를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이들 놀다 보면 부주의나 타의에 의해서도 다치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배로 낳은 친자도 2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2달 넘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의 과정이 길고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입양의 결심을 포기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은 시간이 길어지고 횟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입양기관에서 나오시는 담당 사회복지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입양 가족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아이와 부모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단어가 조사, 심사여서 조금 무섭고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 실제로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사회복지사가 아닌 행정공무원의 사후심사나 조사가 법안으로 위반된다든지 이루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수고하시지만 그분들은 입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절차만을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와 같은 전체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의 약 20% 정도를 담당하던 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고 해외 입양이라도 보내지 못하고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입양을 망설이고 0.2%의 사고에 불과했던 입양특례법 입양 절차를 강화하느라 법원의 심사나 기관의 절차가 길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국내 입양이 지체되면 입양을 대기 중이던 아이들은 보육원으로 보내집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겁니까? 12개월을 기준으로 국내 입양에 실패한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해외 입양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의 경우 11개월이 되도록 국내 입양이 진행이 안 돼서 급히 저희 가족과 연결이 됐었습니다. 해외 입양의 기회도 시간을 다투는 부분입니다. 이마저도 되지 못하면 아이들은 시설로 보내집니다. 국내 입양도 되지 못하고 해외 입양도 되지 못한 채 더 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보내질까봐 두렵습니다. 국내 입양에 지체되면 입양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가정과 부모를 가지지 못하고 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실 해외로 보내지는 해외 입양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이고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부모들은 시설로 보내지기 전 6개월 또는 1년 미만의 신생아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미만이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형성되는데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이 지체되면 아이들은 가정이 아닌 시설로 보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양기관에 찾아가 상담을 하고 힘든 10달을 견뎌내고 아이를 낳은 후 법원에 출생신고를 하고 자기 호적에 올린 후에 친자를 포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자신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아이가 국내 입양이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장치 사건으로 가장 큰 희생자가 당장 입양이 필요한 어린 생명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학대는 입양 때문이 아니고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나빠서 발생한 겁니다.
장시 사건을 통해서 입양 제도 자체에, 입양 기간에, 입양 가족들에게 굴레를 씌우는 동안에 빨리 가족을 만나야 하는 입양 대상 아이들은 갈 곳을 잃은 채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따뜻한 가정과 부모를 만날 기회를 빼앗기고 시설,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아이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리더들이, 정치인들이, 기독교 리더들이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먼저 다가가서 찾아내서 구해내야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현재 입양이 되지 못할 위기에 놓인, 보육원으로 보내져야 하는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빠르고 정상적인 입양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위탁 가정과 입양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